30강 항로 결정 방법 및 요소. 여기는 지금까지 쭉 했던 1강부터 20강까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뭐 도로망과 같이 공항하고 공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로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도상에서 항로를 결정하려면은 출발지 공항,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이착륙장이죠. 여기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연결하는 직선을 긋기 위해서 축척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자, 또는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도기가 부착되어 있는 작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게 작도기인데,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복잡 안 하고 그냥 직선을 할 수 있지만은 되게 이제 어디 전문적으로 할 때는 이런 작도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작도기에는 터미널 항공도 1대 25만 또는 구역변항도 1대 50만, 세경도 1대 100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를 잴 때 보면은 이게 몇 마일인지 몇 킬로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눈금이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0, 이게 20, 40, 60 이런 경우는 0, 10, 20, 40. 다시 말해서 이 눈금, 한 눈금은 이 눈금으로 재면은 이건 두 눈금하고 이제 결국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척이 100만 분의 1을 했다 하면은 요 10을 하면은 그 100만이지만은 여기에서 20이라고 하는 실은 여기 같은 눈금이죠. 여기서는 20이 된다. 그만큼 이거보다 거리가 2배다 이겁니다. 축척이 여기서 뭐 2배 축척이에요. 이것이 1이라면 이게 2배 축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말고 이걸로 재면은 바로바로 그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틀리게 나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어떤 건축을 하거나 어떤 토목 그런 하는 분들도 설계 도면이 뭐 60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분의 1 하면은 거기에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된 게 있죠. 거기에도 보면은 6가지 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로 되면은 길이를 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플로타 작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항공도상에서 항로를 결정하려면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연결하는 직선을 긋기 위하여 축척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자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도기가 부착되어 있는 작도기가 활용된다. 이건 이제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로 선정이 일반적으로 할 때 항로 선정 여러분이 잘 알죠. 뭐 항공로는 뭐 진항로가 있고 자항로가 있고, 진항로는 어떻게 해요? 진북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항로고, 배운 지 상당히 됐죠. 진북을 기준으로 한 게 진항로고, 자항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 항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공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고, 항공기 기수방위 지식에는 자북을 보면서 작동하죠. 나침반이니까. 이들 진북하고 자북의 차이가 발생되는 걸 뭐란다 했어요? 편차라고 한다 했습니다. 편차. 그건 전부 배웠던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항로 선정, 다시 한번. 출발지와 목적지 공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항로 선정 방법과 목적지 공항까지 주요 지상 참조 지점을 따라서 비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선으로 하고 바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가운데 불편한 곳이 있으니까, 뭐 통제구역이 있거나 뭐 불편했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경우, 그 두 가지 있다 이겁니다. 직선 항로를 선정했을 때 항로상의 주요 지형지물을 선정하여 이들을 참지점으로 활용하며, 앞에 나왔었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보려면은 지상 눈에 띄는 장애물이나 뭐 공항이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를 눈으로 확인한다 했습니다. 직선 항로는 비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반드 시간이니까 당연히 뭐 짧게 걸리겠죠. 예상 도착 시간과 속도 및 거리 등을 산출하기 용이하지만 항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나 강, 철도와 같은 주요 지형지물을 참조하면서 비행할 때는 항로 변경에 따른 비행 시간이 영향될 수 있다. 직선 항로하면 바로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는 있죠. 통제구역이나 그런 데 피하니까. 그럴 때는 비행 시간이 직선보다는 더 연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참조 지점 선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항로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체크포인트, 참조점이 활용되고, 이것은 당연히 공중에서 식별이 용이한 지형지물을 선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뭐 도로나 강, 철도, 뭐 아니면 큰 장애물. 그러니까 비행 중에 고도가 너무 낮으면
아주 낮게 나르면은 지형 어떤 조그만 어디 건물까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좋지만은 전체적인 지형 윤곽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나르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또 지상 지표가 작게 보여서 식별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고도, 그 정도로 비행하면 좋겠습니다. 뭐 참조 지점 선정도 마찬가지. 항로사장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참조 지점 활용된다 했고, 이런 것은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항공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 확인에 필요한 표고 아니면 시가지, 뭐 여기 보면은 항공도라는 지도는 여기 보면은 도로나 철도, 호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항법 무선시설 어떤 주파수라 할지, 어디 항공 위험구역 표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운항하는데 필요한 특징을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시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퀄 타임 포인트, 등시점, 같은 시간이 걸리는 위치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다가 출발지 목적지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것을 출발지로 돌아갈 것이냐 목적지까지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그럴 때 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중간 지점이 되겠죠. 비행시 어떤 이유로 인하여 출발지로 돌아오거나 목적지로 계속 비행할 때 같은 시간이 걸리는 지점이다. 즉 비행 중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때와 출발지로 돌아오기 시간이 같은 지점, 이게 등시점이다 이겁니다. 한 중간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참조 지점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높은 중계탑이나 공항이나 뭐 큰 호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을 해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적어서 안 보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외딴 지역,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을 해관도 보이긴 했지만 외딴 지역에 마을 해관이 있을 리가 없죠. 마을이 있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항공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됐고, 항공기 기수방위 지식에는 자북이 작동되므로 이들 진북과 자북 차이다. 이것은 계속 나온 거죠. 편차. 위치 확인에 필요한 표고나 시가지, 도로, 철도, 호수, 하천, 항법 무선시설 이런 것들이 기입되어 있는 지도가 뭐냐? 방금 말했죠. 항공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비행시 어떤 이유로 인하여 출발지로 돌아오거나 계속 비행할 때 같은 시간이 걸리는 지점. 출발지로 돌아오는 시간이 같은 지점은 어디냐? 방금 말했죠. 등시점, 대등한 똑같은 시점이다. 등시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했던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